이게 한국이라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여기 중국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 수학여행에서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저는 베이징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메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중국 본토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유럽에서 온 학생들도 일부 재학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올해 학년 초 학교에서 매년 운영하는 해외 문화탐방 프로그램의 목적지를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보통 이 프로그램은 유럽이나 북미처럼 문화적으로 배울 점이 많다고 평가되는 국가들로 결정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를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와 올해의 해외 문화탐방 프로그램은 한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발표한 순간 교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어차피 해마다 정해진 대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정해진 일정을 따라가면 될 뿐이라는 생각이었고 특별히 기대하거나 실망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곧바로 불만이 터져나왔고 여기저기서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왜 하필 한국이야? 한국은 원래 중국 문화를 따라 한 나라 아니야? 차라리 유럽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랑 역사적으로 사이도 안 좋은데 가서 뭘 배운다는 거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중국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퍼져 있었고, 특히 역사 문제나 문화 기원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뉴스에서는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내보내곤 했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그런 뉴스를 접하며 자랐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은 나라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고, 한국을 그다지 특별한 나라로 인식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분위기를 더욱 강하게 이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반 반장인 리샤오펑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중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 그에게 한국 수학여행이라는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반 친구들을 모아 이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 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해? 그가 교실 한가운데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로 수학여행을 갔어. 그곳들은 확실히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곳들이었지. 하지만 한국은 중국보다 경제 규모도 작고 역사적으로도 우리한테서 영향을 받아서 발전한 나라야. 우리가 굳이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실 안에는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반 친구들 대다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는 속삭이며 더욱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어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가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실 한쪽에서는 유럽 출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는 듯했습니다. 잠깐만, 조용하던 교실에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독일에서 온 루카스였습니다. 그는 책상에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너희는 그렇게까지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야? 순간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말을 곱씹으며 저마다의 생각을 정리하는 듯했습니다. 루카스는 곧바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 한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라는 걸 알잖아.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IT 기술이나 대중문화 면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너희는 그냥 뉴스에서 본 편견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의 말이 끝나자 교실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돌았어요. 몇몇 친구들은 불편하다는 듯 서로를 힐끗 쳐다보았고 일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손가락을 탁자에 두드렸습니다. 리샤오펑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그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인으로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해. 그리고 너는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그렇게 많다는 거야? 그 말에 몇몇 친구들이 맞장구를 쳤고 분위기는 다시 반대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루카스는 그들에게 눈길을 주었지만
전혀 위축되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그 자부심이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 너희가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는 건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보기엔 그 이유가 너무 막연해. 실제로 한국에 가본 적 있어. 그의 마지막 질문에 반 친구들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단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교실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학생들은 한국 수학여행에 반대하고 있었지만 루카스와 몇몇 유럽 출신 친구들의 말에 적잖은 학생들이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중국 학생들 중에서도 일부는 꼭 그렇게까지 반대할 필요가 있을까? 라며 조용히 찬성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한 나라를 이해하려면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지만 만약 제가 그런 의문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분명 너까지 우리를 배신하는 거냐? 는 반응이 돌아올 것입니다. 며칠 후 학교 측에서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지만 해외 문화탐방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미리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결국 학교는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리샤오펑을 비롯한 반대파 친구들은 크게 실망한 기색을 보였고 몇몇 친구들은 우리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 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한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기내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모두들 창밖을 바라보며 낯선 풍경을 조심스럽게 살폈고 그중 몇몇 친구들은 피곤한 듯 하품을 하며 별다른 기대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 막연한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함이 뒤섞인 감정을 안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내부로 들어가자 예상과는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안내 표지판도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길을 찾기가 수월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 빠르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 중 일부는 여기 생각보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네 라며 중얼거렸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온 친구들은 공항이 상당히 현대적이고 잘 정돈되어 있네. 시설도 꽤 좋아 보인다 라고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차를 타고 공항 부근을 빠져나오자 본격적으로 서울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처음 도착한 장소는 대형 버스 터미널이었는데 모든 것이 정돈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신호등 앞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가끔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많았던 터라 저와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여기는 다들 신호를 잘 지키네? 라며 작은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의 도심이 중국의 대도시보다 훨씬 작고 단순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버스가 도로를 따라 움직이는 동안 보이는 건물들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었고 도심 곳곳에는 초록빛 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그 풍경이 마치 유럽의 한 도시처럼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었어요. 뒤쪽 자리에 앉아있던 리샤오펑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수학여행이 결정된 이후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던 친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별다른 말 없이 차분한 얼굴로 도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지만 적어도 첫인상에서 예상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일정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출발 전까지만 해도 반 친구들은 큰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어차피 한국 전통문화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야? 라며 기대하지 않는 듯한 반응이었고 리샤오펑을 비롯한 몇몇 친구들은 아예 관심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체험장에 도착하자 우리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와 내용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일정은 한복 체험이었습니다. 넓은 전통 한옥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벽에는 형형색색의 한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한국 전통 의복의 변천사를 설명하는 안내문과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안내를 맡은 한국 가이드는 한복과 중국 한푸의 차이점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이드는 한복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보여주며 한국의 복식 문화가 명확하게 중국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발전을 거듭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설명을 들으며 직접 한복을 골라 입어보았어요.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한복의 가벼운 촉감과 우아한 실루엣을 경험하면서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리샤오펑도 한복을 입고 거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생각보다 중국 전통 의상과 많이 다르네. 그는 한복의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다음 일정은 전통 공예 체험이었어요. 우리는 각자 나무로 된 작은 장신구를 만들고 전통 문양을 새겨 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강사는 우리에게 한국의 전통 문양이 중국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었는데, 한국의 문양은 자연의 요소를 기반으로 한부드러운 곡선과 단순한 형태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한국 전통 문양은 중국과 달리 소박함과 자연스러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국의 미학은 화려함보다는 절제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들은 친구들 중 몇몇은 수긍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실히 한국의 문양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었고, 중국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한국만의 미적 감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 식사 시간에는 한식 체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김치를 만들어보고 다양한 전통 음식을 맛볼 기회였습니다. 김치 만들기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고춧가루, 젓갈, 마늘 등을 배합해 양념을 만들고 배추 사이사이에 정성스럽게 발라 넣었어요. 한국 가이드는 김치의 역사와 그 기원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는 중국의 절임 음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지역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발효 음식을 만들어 왔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의 김치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김치는 단순한 저장식품이 아니라 발효를 통해 더욱 깊은 맛을 내고 음식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요소로 발전해왔죠. 리샤오펑이 잠시 말을 멈추고 김치 재료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는 그동안 김치를 단순히 중국의 파오차이와 동일한 음식으로 생각해왔지만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그 차이를 조금씩 이해하는 듯 보였어요.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한국의 전통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경복궁을 둘러보며 우리는 한국의 궁궐이 중국의 자금성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데 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건축 양식과 공간 배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한국의 궁궐이 중국과 확연히 다른 철학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복궁은 한국의 자연 친화적 건축 철학을 반영하여 곡선미를 살린 기와 지붕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반면 중국의 자금성은 권력과 위험을 강조하기 위해 대칭적이고 웅장한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친구들 중 몇몇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의 궁궐이 중국의 것을 따라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세부적인 요소들을 들여다보니 한국만의 미적 감각과 철학이 반영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친구들은 조용히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방금 경험한 것들을 검색하며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리샤오펑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이 훨씬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에 몇몇 친구들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맞아, 우리가 너무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 판단했던 것 같아 라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여행을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한국이 단순히 중국의 영향을 받아 성장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단편적인 시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은 오랜 시간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발전시켜왔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이 있는 전통을 간직한 나라였습니다. 수학여행 일정 중 우리가 가장 기대 반, 걱정 반의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고등학교를 방문해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는 행사였어요. 사실 이 일정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반 친구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는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그냥 조용히 하루만 보내고 나오는 게 낫겠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약간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학생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아니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눈치만 보다가 끝나게 될까? 하지만 막상 학교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하는 한국 학생들의 모습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우리가 버스에서 내리자 몇 명의 한국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우리를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활짝 웃으며 어서 오세요 라고 우리를 반겼고 곧바로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살짝 당황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영어를 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학교의 유럽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과 막힘없이 대화를 나누었고 심지어 유럽 학생들만큼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한국 학생들도 있었어요. 와, 너희 영어 정말 잘한다. 루카스가 감탄하며 말하자 한 한국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엔 다들 영어를 많이 배워서 우리도 아직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학생들 중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지만 대부분은 한국 학생들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저는 순간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보다 배울 것이 없다는 말을 쉽게 해왔지만 막상 그들이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잡아 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실로 이동해 한국 학생들과 짝을 이뤄 수업을 듣고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한국 학생들은 먼저 말을 걸어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어요. 특히 몇몇 친구들은 우리가 낯설어 할까봐 농담을 던지거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혹시 한국 음식 중에 뭐 좋아하세요? 한국에서 가고 싶은 곳 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보였고 그 태도는 전혀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우리가 한국에 오기 전에 가졌던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을 차별할 수도 있다는 선입견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어요. 한국 학생들은 우리를 거리감 없이 대해주었고 국적에 상관없이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남학생들을 본 우리 반 여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 교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중국 여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한국 남학생들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고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몰래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다 선생님께 제지당하기도 했어요. 쉬는 시간에는 급기야 몇몇 여학생들이 한국 남학생들 너무 잘생겼다 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애 완전 연예인 아니야?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스타일이야. 피부도 엄청 좋고 리샤오펑은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며 무슨 소리야 그냥 평범한 학생들인데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의 말과 달리 우리 반 여학생들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야, 쟤 진짜 친절해. 방금 내가 영어 잘 못한다고 하니까 천천히 말해주면서 설명까지 해줬어. 맞아, 너무 다정해. 나 한국어 배우고 싶어졌어. 한국 남학생들의 친절한 태도는 외모만큼이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몇몇 여학생들은 한국 남자들이 차갑고 도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 오히려 먼저 다가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우리가 어려워할 때마다 배려해 주었습니다. 한 중국 여학생은 쉬는 시간에 한국 남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며 저희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야, 나 방금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 쟤 나한테 내 발음 진짜 귀엽다고 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뭐? 진짜? 라며 난리가 났고 곧이어 몇몇 여학생들이 나도 말 걸어봐야겠다 며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반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 남자들은 다 저렇게 잘생기고 친절한 거야? 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행사가 끝난 후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만 느껴졌던 이 교류 시간이 이제는 아쉬운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우리 중 일부는 한국 학생들에게 나중에 중국에 오면 꼭 우리 학교에 놀러와 라고 말했고 한국 학생들도 그럼요. 우리도 중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싫어할 거다. 우리와 친해질 리 없다. 는 생각이 강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국적을 떠나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었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의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일정에 나섰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은 AI 기술을 연구하고 전시하는 박물관이었는데 단순한 관람이 아니라 실제로 기술을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 대부분이 큰 기대 없이 박물관에 들어섰지만 전시장의 규모와 시설을 본 순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입구를 지나자마자 우리를 맞이한 것은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로봇이었습니다. 그 로봇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로도 유창하게 말하며 방문객들에게 박물관에 대한 안내를 제공했습니다. 중국 출신 학생들 중 몇몇이 진짜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라며 놀란 표정을 지었고 리샤오펑도 흥미롭다는 듯 천천히 로봇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전시장에는 AI 기반의 얼굴 인식 시스템과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스마트 시티 기술을 소개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한 코너에서는 우리가 손을 대자 즉각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홀로그램이 떠올랐고 다른 코너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시스템이 소개되었습니다. 한 체험 공간에서는 AI가 실시간으로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앞에 서면 시스템이 얼굴 표정을 분석하여 당신은 지금 약간 긴장한 상태입니다. 즐거운 기분이군요. 와 같은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장난스럽게 서로의 감정을 테스트하며 웃었지만 동시에 기술의 정교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정도면 우리보다 뒤처진다고 볼 수 없겠는데? 리샤오펑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순간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는 언제나 중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고 한국을 기술적으로 낮게 평가해왔던 친구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표정에는 예상치 못한 것을 마주한 당혹감과 미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자세히 보면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AI 박물관을 둘러본 후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되는 스마트시티 체험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운전자가 없이 AI가 스스로 경로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버스를 타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하며 조심스럽게 탑승했지만 버스가 매끄럽게 출발하고 장애물을 감지해 멈추는 모습을 보자 여기저기서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연구 중인 기술이잖아. 리샤오펑이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용화된 걸 직접 보니까 그는 끝까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한국을 비하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을 직접 경험한 후 우리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날 한국을 반대했던 친구들조차도 정말 많이 배웠다 며 한국의 발전과 문화를 인정했어요. 리샤오펑도 마지막에는 조용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른 나라를 바라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 이 여행이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 낭비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무엇을 배울 만큼 대단한 나라라고. 기술도 문화도 결국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에 불과하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둘씩 생각이 바뀌고 있었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우리는 각자의 짐을 싸며 이 여행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의미 없는 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남겼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샤오펑은 창가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고 도시는 여전히 활기찬 기운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냥 별 의미 없는 여행이라고 생각했어. 그는 말을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을까 싶었고 괜히 시간 낭비만 하는 거 아닐까 했거든.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해. 친구들 몇몇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리샤오펑은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만 봤던 것 같아. 막상 와보니까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고 문화도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깊이가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강한 확신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리고 신중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친구들 중 몇몇이 수긍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너무 쉽게 단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입견을 가지고 한국을 바라봤지만 직접 경험한 후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한 나라를 쉽게 평가하기 전에 먼저 배우고 경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 마지막 날, 우리는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떠나기 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가슴속에서 일렁이고 있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다른 세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루카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에 와보길 잘한 거네. 그 말에 우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샤오펑은 마지막으로 창밖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한마디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나라든 어떤 문화를 만나든 먼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겠다고. 직접 경험하지도 않고 쉽게 판단해버리는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이번 여행은 단순한 문화 탐방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 사연을 들으니 실체 없는 선입견과 편견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